이걸 어디다 쓰죠? 아, 3개월 동안 사용하면서 느낀 점을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요즘은 인터넷 설치하실 때 무료로 많이 이걸 껴줍니다. 대부분 다 인공지능 스피커를 사은품으로 제공을 하고 있죠. 한국에 정식으로 발매되었던 구글 홈 미니 스피커 기능하고 그리고 간단한 대화 그리고 뭐 틀어줘 뭐 이런 거 있죠. 예, 그런 거 할 수 있는 스피커인데요. 여기 보니까는 뭐 이런 거 된다고 합니다. 일상 업무 처리하기, 뭐 엔터테인먼트 즐기기, 스마트 홈 제어하기. 이거는 뭐 추가적인 장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거 하면 된대요. 헤이 구글인가요? 오케이 구글 아니었나요? 네, 아무튼 뭐 1유로가 얼마야? 뭐 이런 거 하면 된다고 하고 당연히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이거 한 5, 6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저희 마눌님께서 유튜브를 유료로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선물로 보내줬다고 하네요. 저도 몰랐는데. 그래서 이게 홍콩에서 와가지고 기분 좋게 공짜로 얻었습니다. 아마 그거 신청하는 거 끝났을 것 같아요. 열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실이 있네요. 네, 색상은 블랙을 골랐고요. 오, 네,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이쁘게 생겼네요. 말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이 돌아간다고 하는데 글쎄요, 저 일단 사용을 한번 해보고 아직 저 이거 잘 몰라요. 그냥 일단 네, 영상 찍으려고 열어보는 거고요. 네. 해외 배송으로 왔는데 다행히 플러그는 한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왔습니다. 아마 이것도 요거는 USB 마이크로 오핀 타입이네요. 네, 옛날에 사용하던 거 마이크로 오핀은 아무래도 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공짜로 얻었다는 거. 이런 버튼이 있는데 이게 음성인식 됐다 안 됐다 하는 버튼인 것 같아요. 여기 충전기 꽂고 디자인은 그냥 조약돌처럼 생겼는데요. 마음에 듭니다. 이것도 사용해 보고 이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걸 어디에 쓸까입니다. 음성인식 꽤 잘 됩니다. 헤이 구글, 오케이 구글이라는 말로 활성화를 시켜요. 그런 다음에 명령을 내리거나 질문을 하면 이 아이가 행동을 하거나 질문에 대한 내용을 음성으로 안내해 주게 됩니다. 대부분 질문에 대한 내용은 위키백과에 있는 내용을 읽어주게 되고요. 행동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유튜브에서 음악 틀어줘 같은 내용이나 알람 정도를 설정을 하게 되면은 스피커가 행동을 하기 시작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없는 기능이 새롭게 생겨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스마트폰에 갖고 있었던 모든 기능을 이 AI 스피커에다 옮겨놨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네트워크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스피커가 작동을 하면 제 스마트폰도 혹은 연동되어 있는 스마트폰도 함께 작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인식을 해요. 그래서 제가 사용을 하게 되면은 제 스마트폰이 작동을 하게 되고요. 마눌님께서 사용을 하시면 마눌님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마눌님의 핸드폰에서 뭔가가 작동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아이폰에서도 구글 홈이라는 어플이 있어요. 그 어플을 사용하면은 안드로이드와 같은 방식으로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제가 3개월 동안 가장 많이 사용한 기능은 타이머 기능입니다. 음식하다가 손에 물 묻은 상태에서 스마트폰을 건드리기가 좀 그렇죠. 그때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게 바로 타이머 기능인데요. 예를 들면 파스타 삶을 때 아니면 밥할 때 참고로 저는 전기밥솥을 사용하지 않아서요. 밥할 때 타이머 기능이 좀 필요합니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게 스마트폰에서도 작동이 되는 기능이 아닐까라고 말이죠. 그래서 스피커를 끄고 AI 스피커를 끄고 스마트폰으로 작동을 해봤어요. 잘 돼요. 아주 잘 됩니다. 그냥 스피커입니다. 스마트폰과 연결되는 스마트폰 말고 나도 있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나를 좀 사용해주지 않겠니? 라고 말하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는 스피커일 뿐입니다. 시리가 됐건 구글이 됐건 대부분의 AI 스피커들은 트레이닝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정확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학습을 하는 알고리즘을 만들고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AI 스피커는 학습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초창기에 시리가 처음 나왔을 때 사용하신 분들 실망 많이 하셨죠. 요즘 사용해 보세요. 시리도 마찬가지고 구글도 마찬가지고 음성 이식률도 상당히 높고요. 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프로그래머들이 많이 발전시킨 것도 있지만 음성 인식이란 부분, 그리고 사람들의 패턴을 읽어내는 것은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패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많은 부분 진화의 형태로 발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즘에 스마트폰에도 음성인식 기능이 들어있고요. 애플에서 나오는 컴퓨터들, 맥킨토시 계열에도 모두 시리가 깔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많이 사용하시나요? 이건 제 생각인데요. 저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런 스피커를 무료로 뿌리고 있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사람들의 사용을 유도해서 빅데이터를 모으고 음성인식 확률도 높이고 할 수 있는 많은 사용자의 패턴을 익혀서 추후에 유료 서비스와 연동을 통해서 나중에 수익을 창출하겠다라는 계획처럼 보이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어스라는 영드 보셨습니까? 영국 드라마? 머지않은 미래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인데요. 상당히 재밌습니다. 이어즈는 강추드리고요. 거기에서 볼 수 있는 장면들 중에 눈에 띄는 장면들이 많은 부분을 음성인식을 통해서 이런 AI 스피커를 통해서 일을 처리하고 가족들과 소통을 하게 되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불편해 보여요. 자, 음성 명령을 어디에서 사용할 겁니까? 지하철, 버스, 회사. 사실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개인적인 공간에서만 사용할 수 있겠죠. 아니면 차나 내 집 같은 경우에서 많이 사용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차에서 활용도는 상당히 높아질 겁니다. 왜냐면 두 손을 핸들을 잡고 있으면서 많은 부분을 음성으로 처리할 수가 있어요. 내비게이션 작동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전화라든지 많은 부분을 음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대신 그 차 안에서 혼자 타고 있어야겠죠. 아닌가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통화하는 내용을 모두 공개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니면 내가 스마트폰에 내리는 음성 인식이나 검색하는 내용을 모두 공개할 수 있는 정도의 친밀감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집 안에서 사용하는 거나 차 안에서 사용하는 거나 모두 제약을 받게 됩니다. 사용에 제약이 된다는 거는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뜻이 아닐까요? 사용할 수 있는 공간도 제약되고요. 사용할 수 있는 내용도 제약이 됩니다. 이 스피커가 우리의 대화를 듣고 있을 거라는 걱정, 보안에 대한 부분은 패스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과연 혼자 사는 사람들은 활용도가 높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활용도가 높아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음성 인식이 잘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제 팟캐스트를 들은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발음이 좋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도 여러 번 얘기하는 걸 짜집기해서 겨우 들을 만한 정도의 발음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음성인식 잘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하는 만큼 또박 말을 해야 겨우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예요. 대충 제가 말하는 제 마눌님이나 제 친구들이나 친한 형, 동생들과 대화하는 식으로 대화하면 절대 인식하지 못해요. 물론 제 발음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편하게 쉬고 있는 집안에서 마치 면접을 보는 듯한 또박또박한 정확한 발음으로 음성 인식을 시킨다? 터치가 더 편하죠. 처음 설치하고는 이것도 되나 저것도 되나 사용을 좀 했어요. 3개월이 지난 지금은 겨우 타이머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그 타이머 기능도 스마트폰 혼자서 잘 구현이 된다는 점이죠. 그리고 특히나 한국 사람들, 한글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활용도가 많이 떨어질 거예요. 왜냐면은 저희는 카톡을 사용할 때 음성인식 기능 많이 사용 안 하시죠? 근데 해외 대부분의 나라, 특히 중국 애들, 일본 애들, 스페니쉬, 그다음에 불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음성인식을 통해서 타이핑을 합니다. 대부분 타이핑을 키보드로 치지 않아요. 음성인식 기능을 통해서 메신저를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욱더 한글을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활용도가 떨어질 게 확실합니다. 동어 반복인데요. 한글은 타이핑이 편합니다.
그래서 음성 명령을 잘 안 쓰고요. 그럼 빅데이터가 모자르기 때문에 음성 인식률은 더욱더 떨어지고 패턴 분석도 부족하게 되죠. 그러면 점점점 사용을 더 안 할 거예요. 그럼 사용을 안 하면 또 다시 음성 인식률이 떨어지는 안 좋은 경우의 수의 패턴에 빠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경우에선 말이죠. 그래서 결론은 비추입니다. 대신 이런 경우는 있을 것 같아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어르신들 분들은 활용도가 확 높아질 것 같은데, 뭐 어르신 분들은 말동무가 생기는 거고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와이파이 스위치나 뭐 스마트 TV 정도를 설치하시면은 많은 부분 스마트 홈에 근접한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물론 스피커가 있어서 가능한 건 아니고요. 여러 부수적인 장치와 스마트폰에 앱들이 연동되는 거지, 스피커는 그냥 매개체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비추인데, 대신 추천드릴 만한 분들이 있어요. 사실 이 부분이 진짜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언어학습을 하는 분들입니다. 번역 기능도 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의자가 영어로 뭐야? 라고 질문을 하면은 바로 원어민 발음으로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언어학습에서 읽기나 쓰기나 듣기 부분은 어느 정도 쉬운 학습에 속합니다.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은 말하기 부분이죠. 바로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AI 스피커의 아이러니인데요. 음성 인식률이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또박또박 정확하고 완성된 문장으로 말을 해줘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어요? 정확한 발음과 정확한 문장으로 말을 해야지 이 아이가 인식을 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AI 스피커가 내 영어나 불어나 스페니쉬를 알아듣는다면 그 나라 사람들은 내가 하는 말은 100% 알아들을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언어학습 하는 분들한테는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마무리를 하자면 활용도가 생각보다 높지는 않다. 원래의 용도에는 부합하지 않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부분을 활용해서 언어학습에는 꽤 많은 부분 도움이 될 것 같다. 정도로 3개월 동안 사용해본 느낌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설치하지 마세요. 전기 아깝습니다. 이상 꿀팁으로 와도 찬 전화대평이었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돌아옵니다.